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잘들 쉬고 계시죠? 주역 문헌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요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요 엉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성동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은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씨앗을 통해서 꼭 실천하시고요. 현재 131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이분들이 다 올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실천하시면서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재생 목록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꼭 올려주세요. 자,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금리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을 잘 보시는데, 오늘 썸네일 제목이 돈의 흐름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아니고요, 코인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건강 비타민C 올려놨고요. 드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 채널을 좀 보시면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거의 100%는 뻥이고 97%, 8% 적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폭락의 전조 4일 전부터 나와 있었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올렸던 건데, 잘 보시고. 그래서 팩트, 그러니까 차트를 통한 팩트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거짓말할 틈이 없죠. 대충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요, 차트로 보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금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대로 이제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인 상승과 이제 붕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금과 은은 역사적인 상승을 할 것이고요, 주식은 역사적인 붕괴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나갈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제가 게시물에 올리는 것들을 저도 관심 있게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표방하는 게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아야 뭐가 있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금융 뉴스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캐나다에서 7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어요. 자, 뭐 수출을 핑계를 대는데 그 전부터 분위기가 잡혀져 있죠. 그러면 캐나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다 안 좋죠. 러시아 뭐 크게 뭐 신경 쓸 건 별로 없고요. 이런 데가 문제입니다. 유럽 지역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캐나다 한번 다시 보시면 완전히 푹 가라앉았어요. 마이너스 0.4. 그럼 3분기는 안 봐도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 그러면 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침체는 뭐죠? 캐나다가 침체에 빠지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이 따라갑니다. 그게 수순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를 어떤 조절을 할 건데, 캐나다가 일찍부터 금리를 많이 내렸어요. 보시다시피 5%에서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도 지금 현재 침체에 빠져 있다. 자, 그러면 캐나다가 금리 내릴 때 항상 무슨 문제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이때 터졌고요. 이때 팬데믹 터졌고요. 이때 닷컴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뭔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다고 해서 예, 침체가 안 와 있다. 그거는 완전히 멍멍이 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감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가 생긴다. 그럼 가격 변화를 보시면, 자, 비트코인 이번 달에 지금 현재 6% 빠졌어요. 네, 얘가 시총이 2.18조 달러입니다. 시총이. 예, 그래 코인이 이제 몰락이 시작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때 2021년일 때 이때 한 70% 빠졌고요. 이때도 한 70% 빠진 겁니다.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위험 자산의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2021년 11월 달부터 2022년 11월 달까지 1년 동안 70%가 빠진 거예요. 지금부터 1년 동안이니까 내년 7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시작이 됐고요. 자, 코인, 주식인데요.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만 보면 돼요. 네. 4.23조 달러. 이번 달에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9월 달에 자, 이 마디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146이라고 써놨죠. 146달러를 터치하는 순간 그때 안 나오면 진짜 골로 간다. 보통 얘도 빠지면 70% 정도 빠집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폭락과 반등이 있었고요. 내려오는 와중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에 3% 올랐어요.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지금 단기물만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 달만 8.5%,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돈이 얼로 왔어요? 예, 이쪽으로 온 겁니다. 자, 부동산은 중소형주로서 살짝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자, 대형주 빠지고 있고 코인 빠지고 있고요. 위험 자산이 빠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은 지금 흐름상 하락의 기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왔다 돈이 지금 채권 쪽으로 온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3.2%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2%까지다. 그러면 국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래서 지금 돈이 얼로 갔어요. 돈의 흐름이 채권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뭐냐면 금입니다. 금은 이번 달에 5.2% 올랐습니다. 이 선물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자, 얘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이 온 거죠. 들어온 거고 금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자, 혹자는 금이 폭락한다고 계속해서 어우러 끌면서 주식시장을 유리하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거의 답니다. 99%가. 그런데 이번 달 엔비디아가 꺾였다는 의미는 뭐죠? 이제 나는 간다. 밑으로 아이고 하면서 간다. 그 신호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올 언제부터 비트코인 때 말씀을 드렸죠. 1년 동안 빠진다고, 그러면 70%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도 같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부동산은 살짝 반등이고 돈은 국채와 그 다음에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심플하죠? 예. 차트도 안 보면서 금에 대해서 함부로 씨부리는 애들이 좀 많은데 잘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상황은 뭐다? 물가와 금리가 낮아지면요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달러 약세는 워낙 강세이지만 지금 침체 이슈가 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약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달러 약세는 금의 폭등을 얘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이때입니다. 2000년 이때 6배, 7배 오를 때 이때가 달러 약세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침체 이슈 때문에 살짝 조정, 한 30%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금은 앞으로 끝내주는 상황으로 갈 거고요. 국채는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 그래서 제가 한 2%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걸 보고 저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흐름이다. 자, 다시 한번 코인, 주식, 코인 하락, 주식 폭락 예정, 반도체 살짝 반등, 채권 가격 상승, 금 상승.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조심하자. 뭐를? 주식을.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EWY 폭락 반등이죠. 네, 폭락 반등. 실제 코스피는 이런 모습인데요. 폭락 반등치고 상당히 세게 올라왔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된다. 자, 나스닥 고점 찍고 있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고, 자, 베트남, 예, 상당히 올랐지만 얘도 이제 조만간 부러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인도죠. 쌍봉으로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요. 자, 대만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네, 7월달 고점을 못 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생, 홍콩 가다가 이제 멈칫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살짝 올라왔는데 그냥 살짝만 올라왔을 뿐입니다. 호들갑 떨 필요 없고요. 그냥 고점 안 넘으면 쌍봉으로 무너질 가능성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상해도 살짝 올라오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 완전히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죠. 네,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호주는 역사적인 고점 근처에서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올지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프랑스 별로죠. 네,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독일도 지금 네, 별로인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자, 니케이도 역사적 고점을 찍고 슬슬 내려올 준비가 확실히 돼 있다. 미국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돈의 흐름은 뭐라고요? 자,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금입니다. 꼭 요 5가지를 잘 비교하시고 등락을 보시면서 앞으로 돈이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흐르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쌍봉이고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앞으로 침체 이슈가 강력해지면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큰 대폭락 전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비슷하고요. 얘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수개월 내로 무시무시한 어떤 무시무시한 여기 여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달러가 지금 이렇게 97, 98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에 위기가 터지면 달러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강세로 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터지면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는 강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화는요, 엄청난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을 재현할 조짐도 보인다,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현재 차트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란, 이게 뭐냐면 이건 배당도 줘요. 한 4%. 예. 그래서 앞으로 금 상승에 대비해서 자, 실물 금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것도 소량씩 꾸준하게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면 충분히 배당도 받고, 특히 뭐 이사 계좌나 ISA 계좌나 이런 계좌에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안전자산으로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꼭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특히 코스피 200을 잘 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제가 지표 해설과 함께 아주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안 들어왔죠. 8월 달에 결국엔 상승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희망 고문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대폭락 올 겁니다.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 종목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대세 상승 기간이 있고요. 종목 하락 기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달과 이번 달에 다 매도 물량이 나왔죠. 하이트 질러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가 좋아야 술도 좀 많이 먹고 기분도 내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2023년 말부터 해서 계속 옆으로 가요. 매출도 안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돈도 안 들어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에 얘도 쫙 올라왔다가 지금 쫙 빠지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빠른 속도로 좀 볼게요. 특이한 게 없고 다 꺾이는 상황이다.
네, 꺾이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대세하락으로 접어들 것 같은데, 지난달하고 이번달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매도 거래량이.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예, 계속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그림이 자꾸 뜰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바닥이 좀 멀었다. 2차 폭락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다. 이런 거 보고 아직도 불당면이 참 매운맛이 좀 뜨겁네요. 가뜩이 더워 죽겠는데. 자,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막 가는 장세가 아니죠. 예, 정확하게 200개만 한 300개만 돌려보면 현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좋은 분위기다, 나쁜 분위기다. 지금은 완전히 깔아앉은 분위기. 예, 들어가서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헬렐레 하고 있어요. 자, 보시고요. 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자,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 예. 자, 보시면 대한유화 뭐 이런 거. 그래서 단타래도 손해날 확률이 높죠. 네, 상승 중에 단타 치다 물려도 대세 상승기는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 네, 이런 거 테마주로 좀 살짝 엮이는 것 같은데요. 잘 보시고요. 네, 삼성중공업 얘도 해운이죠. 네, 현대미포.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다. 연준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떴네요. 네, 고점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죠. 네, 이제 많이 이제 먹었으니까 나와야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좋다고 계속 얘기해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골로 갑니다. 이런 거 쳐다도 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300개만 보면 우리는 정확한. 자, 금융주도 지금 별로인데요. 자, 대부분 다 그렇죠, 지금. 그죠? 예, 그럼 언제나 하는데, 예, 연준이 금리를 최대한 내리고요. 돈을 풀기 시작할 때는, 네, 그때는 올라타야 됩니다. 같이. 예, 뭘 타요? 예,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고, 여러 가지 등등등 다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지수 추정만 할 겁니다. 네이버 보세요. 갈 것처럼 하다가 못 가죠. 이런 데 속지 마시라고.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상당히 중요한 팩트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이제 반찬값 실컷 버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실물 구문하고 현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방산도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잘 보시고, 예. LG전자, LRF.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예, 보세요. LG 넥슨, 방산. 한 방에 그냥, 이번 달에 그냥 보내버렸네요. 예, 20%, 21%? 한 달에? 대단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이런 게 문제죠. CJ제일제당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네요. 예, 자, 보시고 외국인이 엄청 팔았는데 CJ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요. 네, 풍산 마찬가지 방산 실탄 만드는 데죠. 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예, 26%. 예, 이제 조방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시고. 그래서 대세 상승 기간이 아니면 절대로 접근을 안 한다. 그게 신상이 이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숑. 예, 다 보이시잖아요. 한국 얼마? 예, 보이세요? 예, 얼마? 20%.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예, 별로란 얘기죠. 예. 근데 지수는 되게 높죠. 웃기죠. 예. 그게 바로 시장의 현실입니다. 선물로 얼마나 장난을 쳤으면, 네, 외국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개인들은, 네, 왜 이러지? 지수는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뭐 이러고 있죠. 예,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조금 따끈따끈하네요. 그죠? 예. 근데 몇 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죽고 있어요. 예. 잘 보시고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익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냥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림부터. 자, 빠른 속도로 볼게요. 코스닥은 적금 금리 네이처셀 보세요. 한 방에 보내는데 43%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 보통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근데 코스닥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닥을 잡고 진짜 코스닥은 바닥을 잡더라도 코스닥은 구경만 하시고요. 코스피 200만 해도 나중에 반찬값 수억 봅니다. 수억. 이런데 할 맛이 나나요? 대세 상승 기간도 아닌데. 근데 지수는 대세 상승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간혹가다 이렇게 변종들이 하나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나오는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핵심을 찌르는 영상입니다. 주중 영상은 연결해서 계속해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가는데, 주말 영상은 총정리 영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그죠? 진짜 안 좋죠,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코스닥. 자, 갈 것처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예, 상승하는 걸 못 먹으면 그건 바보 아니냐? 예, 많이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주식은. 네. 네. 거의 80% 이상이 다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300개를 봤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지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속임수라고 합니다. 속임수는 뽀록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박살내요. 요게 지금 3달 만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3달 만에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뭐 밖에 없다? 예, 돈의 흐름을 잘 보면 된다. 그래서 돈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 게 있고, 몰랐어요. 5.2%. 자, 채권 내렸어요. 가격이 오른 겁니다. 8.58%입니다. 2년물. 왜 2년물만 봤냐? 다른 것도 물론 내리긴 내렸어요. 볼래요? 이게 얼마? 6.96%. 자, 10년물 3.4%. 장기물이 좀 잠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안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 내립니다. 0.5%밖에 안 내렸어요. 20년물. 자, 30년물은 0.5% 올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대침체의 신호가 터지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이 2년물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위기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급격히 내려갈 겁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덩다리로 이게 다 간다. 그때 나오면 다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실물 금융과 여러분의 현금,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니 오르니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달러 오르든 내리든. 제가 현금은 달러든 엔화든 원화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달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죠. 여기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환율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실물 금융과 현금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달러를 준비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금 중에서도 달러, 엔화, 원화 중에 저는 원화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만 조금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준이 이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뭐다? 대폭락 사이클이다. 철저히 대비하자. 여러분의 응원 계속 기다리면서 내일 또 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